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듯 화려했지만 이서연 학생에게 그 빛들은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랩의 팀원으로 일한 지 3년. 잦은 야근과 상사의 끝없는 질책,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이미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사무실, 홀로 남아 깜빡이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서연의 눈엔 깊은 피로와 함께 이유 모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커피로 간신히 버티는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함께 정체 모를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시달렸다. 서연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주말에 만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강지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지원은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명상센터나 심리상담 이야기를 꺼내며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요즘 용하다는 힐링센터 같은 곳도 많다던데 한번 가보는 건 어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 도움받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흘려들었던 서연이었지만 견딜 수 없는 불면과 불안이 계속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광고와 후기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 윤 선생의 마음치유센터, 현대인의 지친 영혼을 위한 안식처. 웹사이트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과학적 명상과 에너지 힐링을 통한 내면의 평화라는 문구가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어쩌면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하지만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듯 고요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윤 선생의 마음치유센터를 찾았다. 은은한 아로마 향과 귀에 익숙한 뉴에이지 음악이 흐르는 로비는 마치 고급 스파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윤 선생 다시 후반으로 보이는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의 남성은 서연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 선생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서연 씨는 영혼이 매우 맑고 예민하신 분이군요. 그래서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곳에서 꾸준히 정화하고 훈련하면 곧 내면의 빛을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상담 후 윤 선생은 서연을 개인 명상실로 안내했다. 조명이 어둡게 조절된 아늑한 공간. 윤 선생의 나지막한 안내에 따라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고 완전한 평온함과 함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황홀경의 끝자락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설명하기 힘든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따뜻한 양탄자 아래 숨겨진 얼음 조각을 밟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생생하고 기괴한 악몽에 시달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를 헤매거나 정체 모를 검은 형체에게 쫓기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느꼈던 극도의 공포감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의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고 창문 밖 도시의 불빛마저 음흉한 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명상센터에서 느꼈던 짧은 평온함이 더욱 간절하게 떠올랐다. 이것도 윤 선생이 말한 정화 과정의 일부일 거야. 이 고통만 넘기면 나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지.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예약 날짜를 기다렸다. 서연은 윤 선생의 말대로 센터 프로그램에 더욱 몰두했다. 개인 상담, 그룹 명상, 에너지 힐링, 아로마 테라피,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윤 선생은 서연에게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서연 씨는 특별한 영적 감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지도해드리죠라며 그녀를 독려했다. 윤 선생의 칭찬과 관심은 만성적인 불안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던 서연에게
강력한 위안과 함께 일종의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센터에 다녀온 날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도 비교적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돌아오면 더욱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악몽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사실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수면 마비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이 들면 온몸이 마비된 채 눈만 뜬 상태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야 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도 했다. 직장 생활도 엉망이 되어갔다.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조는 일이 잦아졌고 사소한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상사의 질책은 더욱 심해졌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지는 듯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 센터라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만난 지원은 서연의 수척해진 모습과 불안정한 눈빛에 경악하며 진심으로 걱정했다. 지원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윤 선생의 마음치유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 터무니없이 비싼 프로그램 비용, 회원들 간의 지나치게 폐쇄적인 분위기, 과거 유사단체 운영 경력 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서연을 말리려 했다. 그런 거 다 편견이야. 지원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윤 선생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너는 내 고통을 조금도 이해 못해. 서연은 자신을 걱정하는 지원의 말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윤 선생과 센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미 그녀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지원과의 격한 다툼 후 서연은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고 윤 선생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다. 어느 날 윤 선생은 서연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서연 씨, 당신은 이제 영적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반 회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세션이 있는데 이 세션을 통해 당신은 상상도 못할 깊은 깨달음과 영적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윤 선생의 달콤한 속삭임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특별 영성 각성 세션이라고 불리는 그 의식은 센터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윤 선생과 단둘이 진행되었다. 방 안은 기이한 문양의 타피스트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각상들로 꾸며져 있었고 평소 센터에서 맡았던 아로마 향과는 다른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로 농밀하고 이국적인 향이 가득했다. 윤 선생은 평소와 달리 검은색의 긴 예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형형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윤 선생의 나지막한 주문과 함께 의식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과 황홀한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천사의 날갯짓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감미로운 음악이 온 세상을 감싸는 듯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된 듯한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황홀경의 정점에서 갑자기 모든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천사들의 얼굴은 눈동자 없는 섬뜩한 모습으로 변했고 감미로운 음악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바뀌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공간은 순식간에 피처럼 붉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아름다운 꽃밭 아래에서는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 윤 선생의 일그러진 미소가 거대하게 떠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텅 빈 어둠 그 자체였다. 서연은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였음을, 윤 선생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을 어둠으로 이끄는 사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둠의 존재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안 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서연은 여전히 비밀의식 공간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윤 선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훌륭합니다, 서연 씨. 당신은 마침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니 걱정 마세요.
곧 진정한 평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윤 선생의 진짜 모습과 그 배후의 섬뜩한 어둠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더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낮에는 센터에서의 아름다운 환상을 떠올리며 안도하다가도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과 수면 마비, 그리고 이제는 낮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헛것과 환청에 시달렸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듯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윤 선생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위험에 빠졌어. 벗어나야 해.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다시 센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였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함께 명상하던 회원 중 유독 윤 선생을 광신적으로 따르던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창백하게 굳은 여성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며칠 동안 서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밝게 웃으며 대화했던 또 다른 젊은 회원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센터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다음 차례는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그때 거의 반년 만에 지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원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윤 선생과 센터의 실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과거 윤 선생이 운영했던 유사 명상 단체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자살 사건 기사와 센터의 고액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사람들의 익명 인터뷰 내용, 심지어 윤 선생이 특정 사이비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찾아내 서연에게 전달했다. 서연아, 제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아는 상담사분 연결해 줄게. 거기서 벗어나야 해. 그 인간은 악마야. 지원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녀가 내민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인 후였다. 윤 선생은 서연의 미세한 변화와 저항의 기미를 귀신같이 알아챘다. 서연 씨, 당신의 영혼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가 왔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당신은 모든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윤 선생은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영혼 결속을 위한 최종 의식을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을 보았다. 거절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끌려간다면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다. 의식이 약속된 날 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의식 공간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지원이 서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에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서연이 아주 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지만 까맣게 잊고 지냈던 물건이었다. 힘내 서연아, 내가 기도할게.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서연은 의식 공간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더욱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단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담긴 잔과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칼이 놓여 있었다. 윤 선생은 검은 예복을 입고 두 팔을 벌린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어둠이 그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윤 선생의 주문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고 의식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윤 선생의 일그러진 얼굴이 거대하게 다가왔고 그의 입에서 차가운 독사의 혀 같은 것이 날름거리는 환영이 보였다. 이대로 끝인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서연의 손에 쥐어진 작은 나무 십자가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나지막이 불러주던 찬송가 소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 서연이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음성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순수한 믿음의 기억, 그것은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였다. 아니야,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야. 이 더러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서연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절규했다. 그 순간 손안의 십자가 목걸이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오는 듯한 강렬한 느낌과 함께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어둠의 기운이 일순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제단 위에 붉은 액체가 담긴 잔이 깨지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윤 선생의 얼굴이 극도의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감히 미천한 것이!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괴성이 터져나왔고 그의 몸 주변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우려 했다. 바로 그때 의식 공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원과 함께 초로의 여목사가 들어섰다. 여목사는 동네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신도수가 채 10명도 되지 않는 개척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목사는 주저없이 윤 선생, 아니 그를 조종하는 어둠의 존재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사악한 어둠의 영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목사의 외침은 거대한 망치처럼 어둠의 기운을 강타했다. 윤 선생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를 둘러쌌던 검은 연기는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재빨리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는 여목사의 얼굴을 보며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 침대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끔찍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어둠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곁에는 지원과 여목사가 밤새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서연 자매. 이제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자매님을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목사의 따뜻한 위로와 지원의 변함없는 우정 속에서 서연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윤 선생의 마음치유센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언론 보도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그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폐쇄되었다. 윤 선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를 조종했던 근원적인 악의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음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심리상담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세상과 영혼의 본질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고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서연은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공허함 대신 잔잔한 미소와 조심스러운 희망이 감돌았다. 어쩌면 언젠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글로 써서 비슷한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완전한 치유와 성장은 아직 먼 이야기일지라도 서연은 알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절망을 이기고 새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에 가장 순수한 믿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